강용석은 이미 여론의 감옥에 갇혔다. 오늘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좀 알아볼 텐데요. 법조인이 바라보는 강용석은 어떤지, 많은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에 의해서 영구제명, 제명 등의 중징계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법에는 영구제명을 당하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서 2회 이상 그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변호사법에 의해서 징계를 2회 이상 받아야 되는데 정직 이상의 처분이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계를 받을 때 더 이상 직무 수행이 힘들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야 영구제명이 됩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까지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처분들을 받아왔길래 이런 중징계를 피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용석 이름 석자를 알린 사건이었죠. 2010년도에 해당 발언을 했고 결국 고소가 된 건 2014년도였는데요. 대학생 토론회 자리에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 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그 자리에 있던 중앙일보 기자가 기사를 써서 세상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듣고 아나운서 협회가 모욕죄로 강용석을 고소했고 강용석은 역으로 중앙일보 기자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 기자는 다시 강용석을 무고죄로 고소했는데요. 1심에서는 모욕죄, 무고죄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가서 아나운서라는 집단이 방대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모욕죄는 무죄가 되었고 무고죄 혐의는 인정이 돼서 벌금 1,500만 원을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판결문이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판결문을 읽어내렸던 부장판사는 뭐라고까지 했느냐. 강용석은 이미 여론의 감옥에 갇혔다. 이 감옥으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저질스러운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고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크게 일침을 가한 셈인데요. 그 당시 변호사법에서 과태료 1,000만 원을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불륜 사건이 불거지죠. 도도맘과 불륜을 했고 그 전 남편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모두 사실이 인정되어서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이 전 남편의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서 소송 취하서를 제출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 사문서 위조 행사죄 등으로 다시 고소가 되었고 1심에서는 징역 1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까지 가서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동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 허락이 없었다라는 내용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항소심이 이를 받아들여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나죠. 무고교사 혐의입니다. 도도맘이 과거에 증권사 임원과 술자리를 하는 곳에서 폭행을 당해 2주 정도 상해를 입었었는데요. 이 부분을 강용석과 논의를 하다가 손 한번 잡아봐도 돼요 라고 했지만 거절했다. 그리고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강용석 변호사는 강제추행 가자. 강제추행 치상으로 가야 금액이 올라. 그러자 도도맘은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취지로 망설입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죠. 이 부분은 디스패치가 구체적인 카톡 증거문들을 가지고 기사화된 것이고 아직은 소송 중이고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변호사 업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고발을 했던 것인데요. 다른 수많은 사건 사고야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더라도 이번 일은 법조인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여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변호사법에 의한 중징계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만희 교주와 악수를 했다더라 라고 잘못된 보도를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과도 하고 정정 보도도 했지만 이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경찰은 조사를 받기 위해 나와달라라고 4번이나 말했음에도 이 부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해였다라고 충분히 사과를 했는데 왜 그러느냐, 그리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억울하다.
이것은 우파에 대한 탄압이다라는 취지로 정치적인 공세로 몰아갔는데요. 법조인이라면 무죄의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나가서 그 부분을 밝혀서 무혐의를 받기 전까지는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언론을 타면서 다시 또 이름 석자를 알리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김건모 성폭행 사건을 터뜨렸다가 김건모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 사안도 지금 걸려 있고요. 무수한 명예훼손 사건들도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떠한 처벌이 나올지 변호사 협회에서는 어떠한 징계를 내릴지가 귀추가 좀 주목이 되긴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